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리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이게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이었고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을 했었던 사건인데 이걸 아직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2023년에?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다 끝나가는데. 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91년 당시가 이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평가는 나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군부 정권이라고 해서 많은 거리 시위가 있었고 91년 봄 같은 경우는 뭐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그렇죠. 열사가 이제 폭력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민연이라고 해서 전국 민족 민주 운동 연합의 이제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이란 분이 이제 뭐 노태우 정권 퇴진, 뭐 민자당 해체 이런 걸 외치면서 분신을 이른바 했는데 예. 이걸 두고 이제 그 당시에 전민연의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한 거다, 자살을 방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안 당국에서 당시 수사를 하고 국가수 감정을 해서 그래서 언론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고 박홍 총장이 뭐 죽음의 구판 뭐 이러고 얘기했는데 김지아.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추후에 나중에 이게 이제 유서 대필은 조작이었다. 그러니까 유서 대필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네, 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2000년대 후반에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게 아직도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감정을 다시 했었고요.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2009년에 재심 결정을 해가지고 근데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 개시 결정까지만 해도 또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심 개시 결정이 2012년에 난 거죠. 예. 그래서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게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된 게 2014년이었는데 14년. 검찰이 그때 또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뒀으면 뒀으면 또 2014년에 확정인데 2015년에 근데 이제 91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예. 김기춘. 그랬네요. 근데 2014년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이 또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당시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2015년 5월에 유서 조작 및 자살 방조 혐의에 관해서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예.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 문제였던 게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일제히 제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사법적 구제 방식을 개인이 택할 수밖에 없도록 실질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핵심은 억울하게 이분이 옥살이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가 아주 뭐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면 네. 국가가 잘못 기소를 했고 네. 나중에 그게 모든 게 무죄로 결론이 났어. 네. 그럼 국가가 뭐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네.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분들이 일일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 이제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예. 그 뭐 배보상 조항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제 보상을 일부 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 배상을 대신해서 일부의 돈만 주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의 입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장의 생계가 좀 급하신 분들, 그 당시 중요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뭔가 커리어가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당장에 그 보상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국가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소액 보상만 받고 끝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냥 소송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는 그런 또 불합리한 일들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여는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군요. 국회에서의 소극적 입법 태도가 결국 문제였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아직 배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5년에 예.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제 17년에 1심이 나고 2018년에 2심 결과가 나고 다시 작년에 대법원까지 결과가 났는데요. 예.
이제 이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의 책임은 그전에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 국가 잘못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개별적으로 관여했던 뭐 검사라든가 예. 국가 그 감정을 했던 뭐 감정인이라든가 필체 감정. 네, 필체 감정했던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수에서 일했던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수준에서의 배상 책임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법리를 통해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국가에서 배상도 안 해주고 이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고요.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아직 배상은 안 해줬고. 네, 국가 단위로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2심에서 국가 책임을 원래 인정했던 게 있고 안 인정했던 게 있는데 네. 대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야 국가 책임은 다 인정해라. 근데 개인 책임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지금 내려가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예. 국가 수준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를 다시 국가가 잘못했는데 국가가 그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거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돈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권리남용이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예. 강기훈 씨 본인이 이제 그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은 개인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부분과 언제 관련해서 할 수 있었지? 아니 그 전에는 국가가 이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전에 언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소송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뭐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나라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네.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냐. 네. 예를 들어 뭐 KBS가 잘못했는데 네. 최경영이 진짜 잘못했냐와 관련해서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기관에서 돈을 주고 네. 배상을 하고 네. 최경영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뭐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국가에서는 어쨌든 네. 위자료를 결과적으로는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됩니다. 줘야 네. 되고요.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쟁점,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남아 있는 쟁점은 네. 원래는 이제 필적 감정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도 2심, 1심 다 이제 이거는 소멸시효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던 거고요. 원래 밤샘 조사라든가 뭐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방해했다든가 이런 것들 피의사실 공표했던 것들까지도 새롭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위자료가 증액되는 판결을 2심에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쟁점이 그럼 이걸 조금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 당시에 검찰 과거사위가 있었고 그때 있던 자료를 달라고 이제 대리인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상 액수나 이런 거는 나왔어요? 원래 2심 때는 아마 뭐 6억에서 8억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6억에서 8억. 네, 그 네.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개인들의 잘못도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이게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개별 위법행위라는 게 그 필적 감정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범법행위 부분들 그렇죠. 또 소멸시효 얘기할 건 아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판례보다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있으니 예. 그걸 입증하면 위자료가 더 인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리인단에서는 그러니까 강기훈 씨 측에서는 이제 이걸 대고 검찰에다가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또 소송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열람이나 시청을 뭐 대검이 허락을 다 해주는 거가 아닌가 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편으로는 뭐 개인 정보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답변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그러면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람하고 하지.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거를 전자정보, 그러니까 뭐 하여튼
파일로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예. 와가지고 봐라. 와가지고 봐라. 네, 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또 이제 강기훈 씨 측이 좀 다시 뭐 즉시항고라든가 이런 절차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검찰이 이거는 과거사위 통해서 다 발표한 부분이고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소송에 있어서 자료 협조나 하는 것이 좀 본인들의 역사적 과오를 좀 시정하는 방식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유감입니다. 지난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사과할 때는 또 언제고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전자 파일로 주는데 말이죠. 다른 행정 부처 같은 경우는 네. 꼭 검찰들만 이렇게 휘발유 영수증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 행정 행위를 하면 예. 그와 관련해서 조금 검찰도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미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요. 네, 투병 생활을 하신 지 투병 생활, 오래됐습니다. 암투병을 지금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91년 사건인데 네, 2023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40년이 넘은 거네요. 네, 네, 그 정도 되겠죠. 30년, 그렇죠? 30년이 넘은 30년이 거죠. 넘은 거죠. 네, 야, 그러면 빨리 이렇게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법원에다 계속 뭐 상고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네, 재판 결과는 언제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예.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를 더 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 지금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제한적인 그 열람만 가능하도록 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대리인단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본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파기환송돼서 2심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은 현재 추정 중이어서요. 예. 적어도 뭐 연내에 이게 정리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CEO 말씀하셨는데 네.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 이거 말고도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또 발굴될 수도 있는데 네. 법을 바꾸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예전에 뭐 5.18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이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혹은 이제 국가 배상 청구에 관련한 소멸시효까지 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이 작년에 연말에 아마 민주당에서 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 로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으로 모가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